다음 이제 116페이지 거기 부동산 시장론 얘기입니다. 거기 부동산 시장론은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론에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입지론에서부터 문제가 두 문제. 시장론 전체는 이렇게 구성됐어요. 시장론 맨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론. 여기 시장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 시장에 비해서 어떤 특이한 성질이 있겠죠. 이게 특성. 요거는 좀 지문이 아마 길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과에 대한 얘기죠. 여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이요. 아마 제일 까다로운 게 요거죠. 요 세 중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요걸 잘 냅니다. 이 앞서 모의고사도 요거 냈었죠. 6천만 원이고 초과 이유는 3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입지론이요. 여기 입지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딱 두 가지만 상업지론하고 그 다음에 공업지. 요 두 개만 이해합시다. 상업지론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업지론. 상업지론에서 대부분 보자면 요게 잘 나오고 요 두 개, 한 문제. 되게 보면 여기 하나 아니면 두 개, 여기 한 문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 이거는 많으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그래서 많으면 네 문제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쪽은 사실 조금, 요게 약간 어렵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하니까 요 세 개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 시장에 비해서 국지성, 지역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래 비공개성. 세 번째는 비표준화성. 네 번째는 비조직성. 이런 성질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성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그 불안전한 시장은 서브마켓이라 말했던 거죠. 하이 시장 나오는 거. 자, 그 얘기가 뒤에 쭉 나와 있는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자, 5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내용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에 소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투자수가 있어서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지역성.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간의 경제는 매도자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매수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매수자 시장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로 매수자, 매도자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지역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한 부동산이 있을 수 없다는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동질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비표준화성이라는 뜻이죠. 비조직성, 비표준화성 또는 거래 비공개성 그 다음에 또는 국지성 크게 보자면은 그거 말고도 이제 수급이 뭐 제한됐고 그다음 공적 통제가 들어가고 그다음 소수의 수요자, 소수의 구매자 다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지문은 길게 나오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못 돼요 사실은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과 개별성에서 공간적 적응법이 한정된 경향이 있어서 각 지역은 고유한 시장에서는 지역성, 국지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번하고 4번은 지역성, 국지성 같습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아까 3번 얘기 같으면은 그죠? 비표준화성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답인데 부동산 시장이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황이 변하더라도 수급 조절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기에는 가격이 왜곡되기 쉽지만 장기는 왜곡 현상이 없어집니다.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왜곡이 나오기 쉽죠. 뭐든 제가 뭐 단기는 왜곡되기 쉽고 초과이 있는데 장기 되면 전부 다 일치가 되고 초과는 없어지고 정상을 누린다 그 말. 그러면 답은 5번이겠죠. 장당 이렇게 말 잘 바꿉니다.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넘기신 다음에 거기도 12번 문제도 우리 앞쪽에 봤던 얘기네요. 12번도 아까 장기 단기. 그러니까 12번 문제 그거 하고 11번, 12번이 장단기 문제죠. 요 문제가 아까 용도 지역자 똑같은 문제. 11번 한번 해볼까요? 그 부동산의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사이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단기 공급은 경사도가 가파른 데 대해서 장기는 완만하다.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전체 수요가 완만하고 탄력성 크다. 그 다음에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기울기가 더 완만하고 양측 변화가 심하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그 말이죠. 단기는 좀 비탄력적. 그 다음 장기는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훨씬 더 기울기가 더 급할 거고 완만하면 탄력성이 커지니까. 그리고 1번은 금방 해석된 거죠. 단기는 좀 비탄력적이다 급하다. 장기는 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완만해야 된다. 1번 말 뜻은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가용성의 제한이라든가 시간의 제한 등, 즉 시차성.
그럴 때 2번 같으면은 수요에서는 신규가 더 탄력성 큰 건 맞죠. 기존보다는. 근데 공급은 기존이 더 탄력성 크다는 얘기예요. 신규는 시차성 때문에. 우리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에서. 공급에서는 새 물건이 더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이 훨씬 더 탄력성 크다는 얘기. 이 말 이해됐습니까? 시차성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공급 경사도는 단기 공급 경사가 급하다고 하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더라도 공급量크게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탄력적이다. 단기는 좀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됐죠? 3번 틀렸고 3번 여기서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사용이나 용도 변화를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자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좀 비탄력되겠죠. 그럼 비탄력되면 경사도가 급할 거다 완만할 거다. 그죠?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될 거다.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단기는 뭐든 좀 비탄력적입니다. 그 단기는 뭐든 왜곡이 나오기가 쉽고 일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단기에는 왜곡이 나올 수가 있지만 장기는 그런 현상이 전부 다 줄어들고 좀 더 없어진 현상. 장기는 균형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 특정 부동산이 급등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격성 억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어쩌니까 가격이 빨리 올라가고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량이 얼른 못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에는 가격 왜곡 현상이 나오기 쉽다는 얘기. 장기는 그래서 훨씬 더 적어집니다. 맞죠? 그런 얘기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도 보시면 거기도 아까 우리 봤던 그죠 비용 증가에 따라서 우상향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쪽 얘기했죠. 처음에 같이 만났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갑자기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초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량이 어디 됩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처럼 2번처럼 3번처럼 뭐에 따라서 비용이 조건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면 우상향 같으면 수평선 떨어지면 우하향 되는 문제. 아까 용도 지역주의 두 번째가 맨 처음에 했던 문제. 요거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장단기 그거하고 용도 지역주의 항상 같이 간다.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13번 보시면은 주택산업이 비용 불변 일정산업입니다. 그러면 장기 공급은 아까 수평선 되고 가격 똑같아지고 양은 늘고 비용 증가되면 우상향되고 가격 높아지고 양은 늘고 비용이 떨어지는 산업은 우하향되고 가격 낮아지고 양은 늘고 올라가고 똑같고 떨어지고 그 얘기. 그렇다면 1번부터 보시면은 주택산업이 비용 불변이라면은 장기 균형가격 원래 균형가격으로 회복해서 가치는 불변이니까 가격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비용 불변 요 가격이 어쩌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똑같은데 양은 얼마 요만큼 늘어날 거다. 양은 다 늘어나니까. 비용 증가는 우상향 가격 높아지고 양 늘고 비용 불변은 수평선 가격 똑같고 양 늘고 비용 감소는 우하향되고 가격 낮아지고 양 늘고 양은 다 늘어나니까 올라갑니다. 우상향 높아지고 똑같은 수평선 같아지고 떨어지면 우하향 낮아지고 됐어요? 우리 아까 용도 지역주의 했다면 그거랑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요. 두 번째 비용 증가산업 기업이라는 장기공급은 원래 단기 균형가치보다 더 높아질 거다. 올라가고 우상향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 감소입니다. 그럼 장기공급은 떨어지니까 낮아지고 우하향돼야 되겠죠.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이렇게. 얘기가 틀렸죠?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뭐 없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비용 증가산업 기업이라면 장기 수준은 원래 단기보다 더 증가될 거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증가되겠죠. 비용 증가는 비용 감소보다 더 적게 증가됩니다. 그만큼 비용 지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비용 불변이라면 장기공급은 수평선 될 거다. 그래서 그 수평선이 주로 수직선으로 잘 바꾼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여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여과란 말도 의미하고 종류만 좀 잘 아시자고요. 첫 번째요. 우리 여과란 말하고 또 같은 말이 또 순환이란 말 똑같죠. 여과란 말, 순환이란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얘기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여과에서는 첫 번째 의미가요. 여과란 말은 시간의 경과.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의 경과요.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그 동네 질적 수준이 달라지가 있죠. 질적 수준 분명히 달라질 거고. 요게 달라지면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성 문제. 그 다음 외부성이 나면서 가치의 변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가치 변화요. 그럼 얘가 가치가 변화 따라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동 현상. 이게 주민의 이동 현상이요. 또는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 주민의 이동 현상 나옵니다. 요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질적 수준이 달라지고 외부성 문제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주거 점유 계층이 달라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상향여과, 하향여과. 뭐냐, 첫 번째는 시간이 30년 지났습니다.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는 질적수는 분명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따라서 이제는 마이너스 웨이브 효과가 나오겠죠. 플러스가 아니라 웨이브 경제가 아니라 불경제.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자, 가치가 떨어지면 주민들은 고소득 계층에서 부자들이 살다가 뭘로 바뀝니까? 저소득으로 바뀌었죠. 고소득 계층에서 그다음 저소득으로. 그 동네 점유계층 부자들에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하향여과. 고소득 계층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저소득 계층으로요.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때는 하향여과죠. 뻔한 얘기잖아요. 여기는 하향여과요. 이게 나올 거고. 이제 반대가 될 수 있죠.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자, 재개발했습니다. 또는 재건축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제는 질적수는 좋아지는 거 맞겠죠? 이게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 예비 효과 나오겠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거 되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저소득 계층에서 뭘로? 고소득으로 바뀌겠죠?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상향여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여과 말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상향여과 말은 역순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억지로 바꿔야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과 말하면 여기에 더 정상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거분리하고 세대분리. 주거분리. 우리 주거분리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분리. 둘 다 나눠지는데 주거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주거 점유계층이 어쩌니까 달라지는 현상. 여기 동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었을 때에 왼쪽은 어쩌니까 주로 부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오른쪽은 저소득 산다 가져갑시다. 이런 식으로 소득에 따라서 점유계층이 달라지는 거. 주거분리 현상.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현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대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지역이 있었을 때 여기는 주거지역, 그 다음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좀 구별하시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득 계층은 일반적으로 계량 비용, 이 계량 비용보다는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상향여과가 쭉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동네에서는 계량 비용 요놈보다는 가치 상승이 더 적게 올라가서 하향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저급주택이 나오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 소득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죠? 불량주택 나오는 것은 하향여과 현상 때문에 나오는 거지 시장 실패가 아니란 얘기. 그쪽으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맨 먼저는 주거분리란 말은 도시 전체로 봤었을 때 부자들 사는 지역하고 간호사들이 쪼개지는 것을 주거분리. 첫 번째가. 그런데 여기 인접지역에서 또 나올 수도 있죠. 만일에 여기를 해서 A지역이요. 여기를 B지역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X지역, 여기는 Y지역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A지역에 비해서 요 B란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외부 불경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상향여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집을 안 고쳐서 오히려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즉 A란 지역에 비해서 요 B란 지역은 상대적으로 외부 불경제가 달동네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가치 상승이 높을까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된다면 이건 집을 고친다 안 고칠 거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오히려 하향여로 흘러가기 쉽고, 반대로 여기 Y란 지역에 비해서 요 X란 지역은 부자 동네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정의의 벽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기는 또 고쳐지면 여기는 뭐가 됐어요? 상향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결론이 주거분리란 말은 그냥 도시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접경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다. 접경지에서 오히려 거꾸로 나올 수가, 여기가 하향여과 여기가 상향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질적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면 침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향여가 쭉 올라가면 여기는 다 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승 또는 천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 말 요 두 개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15번이 그 얘기입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가 된다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예벽을 누리고자 고소득층 옆에 멀리 거주하려고 붙으려고 할까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돈 되기 때문에 옆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고속 주거지역과 멀리 가는 걸 가까이 거주하려고 하겠죠.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어쩌면 유명한 사람 같이 사진 찍어야 내 값이 올라가겠죠. 경찰서 게시판에 봤던 애들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요 얘기였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 오면 어쩌니까 국회의원들 서로 포토타임이 있죠. 막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 와서 의정부 갈 때는 세계적인 경제 현안에 토의했다 한마디도 못 해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할 때 보면 어쩝니까? 그 당 총재하고 같이 악수하고 있는 거, 뭐 포옹하고 있는 그 사진 어쩝니까?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해주면서 내가 이 정도 여유가 있다, 이 정도 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 가서는 쇼하는 거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 불리는 주택 소비자가 부의 효과 나쁜 것은 그죠? 그런 피해를, 부의 효과 피해를 추구하려고 할까요? 피하려고 할까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주는 안 좋아할 거고, 그다음 공원생협 좋아한다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좋은 것은 내 걸로 취하려고, 나쁜 것은 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의 효과 피해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의의 벽과 편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의 여고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 과정은 가구의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되고 그로 인해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고 외부 효과 달라지고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그 동네 점유계층이 달라진 현상을 그저 여과 또는 순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정적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여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주거의 질적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아닙니다. 여과 이름에 따라서 좀 더 고속주 되면은 집이 좋아질 거고, 그죠? 재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얻기 힘들다는 기대가 되는 건 맞죠. 여과에 따라서 주택의 질적수준이 바꿔지는 건 맞으니까. 질적수준 변화에 따라서 어쩌니까 여러 것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서 또다시 재건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효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 따라 침입과 치안의 논리가 적용될 때 먼저 뭐가 침입이 먼저, 그 다음에 계승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침입과 천이, 침입과 계승, 침입이 먼저, 그 다음에 천이와 계승은 맨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니까. 답은 그래서 세 번째.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는 효율성. 정보 효율성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보 효율성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죠, 이론 문제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 나온다면 가장 먼저는 효율성 계산 문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입지론 가면은 흡인력 계산 문제가 두 번째. 그래서 보통 두 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효율성 풀어봅시다. 여기 정보 효율성이라는 말은 주어진 정보가 부동산 시장값에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고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반영된 시장은 효율적 시장. 그렇게 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 이렇게 말하죠. 효율성이 이루어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에서 맨 먼저는 효율성. 자, 정보 효율성에 다쓰려면 첫 번째는 정보의 양과 질이 똑같아야죠. 모든 사람들의 정보 양도 똑같고 질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 양하고 같은 질을 분석하면은 이때는 같은 분석에서 초과인이 있다 없다? 초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달성되면 초과 이윤이 없단 말이지, 이윤이 없다는 틀리죠. 초과이윤은 없지만은 정상이윤 또는 보통이윤, 평균이윤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이루어지면 초과 이윤이 없는 거지, 이윤 자체가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윤은 있습니다. 정상이윤이 있는데 정상 이상 이윤이 없단 말이지, 이윤이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 첫 번째가요. 이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가게 주인이 물건을 팔 때에 손님 미치고 팝니다. 그 말은 초과이윤을 안 본다는 얘기지, 나 손해보고 팝니다 그 말은 아니란 뜻. 기억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정보가 어디까지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가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요. 약성 효율적 시장 정보가 어디까지, 과거의 추세적 사실이 현재 부동산 가치에 정확하게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맞죠? 여기는 과거의 추세적 사실. 따라서 약성에서는 과거 추세적 사실이 정확하니 현재 부동산에 반영됐으므로 과거 사실만 분석하면 초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까지 분석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과거까지 한 것을 좀 더 이걸 기술적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만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외우실 때에 술은 몸에 좋은 술은 약술이 몸에 좋습니다. 요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약성, 기술적. 약술이 몸에 좋다는 얘기. 그죠? 또 소주 생각나시는가요? 술은 소주가 제일 좋잖아요. 맑으니. 그것도 처음처럼 가장 좋은 거. 그죠? 가장 처음처럼 뭐든
공부도 처음처럼 하시고 무슨 일도 처음처럼 하면 어쩝니까? 다 성공합니다. 근데 가다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람도 항상 늘 처음처럼. 늘 푸른 소나무. 한 소리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사실 분석하면 왜 초관이 없습니까? 전부 다 반영됐으니까. 그런데 공개된 사실 또는 이제 미공개 사실 이 사실을 분석할 수가 있고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초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은 과거의 추세적 사실이 현재 부동산 가치에 정확하니 올바르고 완전히 반영된 시장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따라서 약성에서 과거까지 분석하면 초과인이 없습니다. 왜? 완전히 전부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공개된 사실, 미공개 사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시장이니까 그 정보 얻을 수 있는 초과인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남들보다 개발 정보를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개발 정보를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반영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 정보에 초과인이 있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맞죠? 요 얘기를 저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십니다. 그런 아침에 진듯이 하신 말씀이 아들 어디 땅 사라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쪽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럼 먼저 정보 줬으니까 아버지가 정보 주셨으니까 아들한테 그죠? 그래서 순도 100%짜리 정확한 정보 줬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 동네 가서 어쩝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번다 안 번다? 번다. 그래서 그 농부 아저씨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요 두 개만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약성혈적 시장이라는 말은 의미가 과거의 추세적 사실이 현재 부동산 가치에 정확하니 올바로 완벽하니 반영된 시장을 약성혈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 즉 과거의 추세적 사실 여기까지만 분석한다면 초과인이 없습니다. 왜? 완벽히 다 반영됐으니까. 그런데 약성에서 무조건 초과인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개된 사실, 미공개 사실 이 사실은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따라서 가치에 반영되기 전에 미리서 정보를 알고 그 정보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보 영업 초과인이 있다 없다. 그때는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조건 초과인이 없다. 무조건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반영이 됐냐 안 됐냐. 반영된 정보는 초과인이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된 정보는 초과인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쩝니까? 정보 고위층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전부 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 정보 잘 알 거 아니요. 맞죠? 먼저 미리서 땅 사놓으면 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고위직 인사청문 할 때 3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투기, 위장 전출입, 논문 표절 딱 3개가 기본 아닙니까? 그거 안 한 놈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은 준강수혈적 시장. 그럼 준강수혈적 시장 정보가 어디까지? 그죠? 과거사실 당연히 반영되고 공개된 사실까지 반영됐다는 얘기. 따라서 준강성이란 과거의 사실하고 공개된 사실이 정확히 반영됐으므로 과거와 공개된 사실까지 분석하면 초과인이 없습니다. 다 반영됐으니까. 대신에 여기는 초과인 없지만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여기까지 분석해서 우리 뭐라 합니까?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본적 지표. 그래서 기본적 분석. 따라서 그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 하겠냐면은 만일에 준강성에서 기술적 분석하면 이윤이 없습니다. OX요. 그죠? 이윤이 있죠. 준강에서 기술적이라면은 여기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초과인이 없단 말이지 이윤이 없다 그 말은 아니죠. 당연히 준강성에서 기본적 분석하면 초과인이 없는 건 맞죠. 왜? 반영됐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미공개 사실. 이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를 분석하면 초과인 여기는 있겠다. 여기까지. 이게 두 가지 말이 똑같은 얘기 지금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약성이 무슨 말, 준강성 그 의미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초과인이 없는지, 세 번째 왜 있는지 요 세 가지 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강성에서는 의미가 과거 사실하고 현재 공개된 사실이 정확히 반영됐다. 그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설적 시장. 따라 준강성에서는 과거와 현재 공개된 사실이 정확하게 지금같이 반영됐으니까 그거 분석하더라도 초과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있다면 반영이 안 됐다는 소리니까. 그런데 미공개 사실을 반영하면 그 반영이 안 됐으니까 초과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여기는 있을 거다. 요 두 개 잘 구별하세요. 이걸 정확히 다 구별이 해야 의미가 되는 거지. 구별 못하면 볼 때마다 또 혼동스러워요. 정확히 구별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성혈적 시장. 그럼 강성혈적 시장은 모든 정보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 공개된 사실, 그 다음에 미공개 사실, 모든 정보 다 반영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발표가 되든 안 되든, 그죠? 모두 다 반영됐다. 따라서 누구든지 강성에서는 초과인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을 거다. 만약에 초과인이 있다면 그 말은 강성이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에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여기 부동산 시장 어디까지 존재한다? 강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성 없다는 얘기. 부동산은 준강성까지는 존재하죠. 약성과 중강성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요 말을 가지고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완전 경쟁시장하고 할당율적 시장 두 개의 관계.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은 언제든지 뭐가 됩니까? 항상 할당율적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할당율적 시장이라는 말은 주어진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맨 나중 되면 위험을 감안한 수익이 똑같아서 초과이익이 없어집니다. 그 시장을 할당적 효율적 시장. 말이 잘 안 되잖아요. 할당적 효율적 시장. 오늘 처음 듣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언제든지 이거는 항상 어쩌입니까? 언제든지 완전적 시장은 반드시 언제든지 어쩌입니까? 할당적 시장이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두 가지 공통점은 여기는 첫 번째는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여기도 할당적 시장도 첫 번째 공통점은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이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는 정보비용도 없습니다. 정보비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용도 없고 그러면 정보비용 그야말로 어쩌니까 제로입니다. 완벽히 다 반영됐으니까. 그러다 정보가치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추가적 이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정보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정보비용은 이제는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둘 다 초과이익이 없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정보비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정보가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안정경쟁 시장이요. 일반적으로 불안정경쟁 시장은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칙은 초과이익이 있어야 돼. 불안정경쟁 시장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할당율적 시장은 항상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녀석도 어쩌니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러니까 불안정경쟁 시장이라도 초과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정보 비용하고 뭐가 정보 가치가 똑같아지면 이럴 때는 초과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든지 요게 됩니다. 그런데 할당율적 시장은 요것만 됩니다. 그러면 틀렸죠. 요건 당이 되고 요것도 될 수 있는데 언제 요 조건이 맞을 때만 그렇지 다 되는 건 아니죠. 원칙은 불안정경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요게 있을 때는 성립이 여기가 안 돼. 할당율적 시장이 안 돼요. 그런데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초과이익이 없고 두 개가 똑같다면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진다. 자, 결론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 맞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정보 비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독점 시장 얘기할 때 막걸리 공장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느 특정 지역에 무슨 면이 있습니다. 이 면에서 X라는 사람이 어쩌니까 여기다 지금 독점적으로 양조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양조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 이윤이 다시 한번 초과이익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어쩌면 나도 여기 들어가서 양조장을 하면 좋겠다고 인허가를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요 녀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A가 혼자 독점이 되면 앞으로 향후에 20억의 독점이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독점을 전부 다 뭐에 썼다? 로비 작업으로 썼다.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으로 독점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즉 인허가 출원 시에 그 로비 작업으로 20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이윤 20억이 있었고 독점을 만들기 위한 기회비용 다시 정보비용을 얼마? 20억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인허가가 그죠? 안 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럼 혼자 독점된 건 맞죠? 그렇지만은 독점이 됐더라도 초과이익은 없는 거죠. 왜? 독점 이윤을 뭘 썼으니까 그 정보비용으로 독점을 만들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정보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독점이 되더라도 초과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독점 시장도 뭐가 됩니다?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요지가 딱 하나예요. 할당율적 시장은 요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놈도 된다. 맞죠? 근데 모든 시장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조건이 맞았을 때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은 불안전한 시장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당율적 시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21번부터 풀어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즉 과거 정보가 반영됐으면 약성, 현재까지 들어가면 준강성, 모두 정보 다 들어가면 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 약성혈책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 역사도, 거기 약성혈책에서 반드시 현재가 나와야지 거기 과거 가치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강성에서 미래 가치도 나오면 안 돼요. 언제든지 현재 가치 전부 다요. 그러니까 약성, 중강성, 강성에서 전부 다 현재 가치를 따지는 거지, 약성은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정보 아니란 얘기. 과거 가치 아닙니다. 항상 현재 가치. 이 말 기억나세요? 아무도 또 기억 못 하세요?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부동산 가치.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가치요. 현재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 정보, 과거 사실, 그다음 공개된 사실, 미공개 사실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성혈적 시작. 근데 여기 반드시 현재가 와야지 과거면 안 된다 그 말. 기본수 여기 표시하셨어. 페이지 수 몇 페이지 모르지만 거기 분명히 현재가 와야지 과거면 안 됩니다. 표시하셨어. 몇 페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말 꼬집어서 말했거든요. 거기 대부분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같이 올 거다 아니라는 얘기. 현재. 또 여기 전체 미래가 다 들어가서 저걸 미래라고 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가 뭐가 나는데 항상 현재가 나와야 된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별다른 말에서 항상 현재가 다 빠졌다는 얘기. 제가 뭐 언제든 모든 게 전부 다 가격 그냥 나오면 전부 다 프레젠트 현재가 다 빠진 겁니다. 언제든지. 굉장히 기본 전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든 가격 나오면 항상 현재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전부 다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은 전부 다 가격이 어쩌면 양이 어쩐다. 그때 가격은 현재 가격이 어쩌니까 양이 어쩐다. 이런 말이지 미래값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했던 얘기는 이거죠. 약성혈적 시장이란 과거의 사실이 정확히 반영됐다 따라서 이 과거 사실을 분석하면 초과는 있다 없다? 없다. 2번 지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 없단 말이 이윤이 없다 그 말은 아니고 또 언제든 초과이 없는 건 아니죠. 공개된 사실, 미공개 사실을 분석할 수 없는 초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준강소혈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 아니라 현재에서 공표된 정보까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었으므로 공식적으로 이용한 정보 가치를 기준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 과거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그래서 약성, 기술적 하나는 기억하자. 약술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성혈적 시장은 완전히 시장의 가장 근접한 시장으로서 진정한 혈적 시장은 강성이다. 따라서 강성이 되면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전부 다 반영됐으니까. 근데 현재는 일어나는 거 보니까 강성은 아니더라. 약성과 중강성이지 강성은 없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성혈적 시장은 공표적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 이를 통하지 않고 초과는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성은 절대 초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강성에 초과는 있으면 그 시장 강성 아니에요. 강성 정확히 말하면 오죽 했으면 제가 요 앞돌에 3000년 뒤에 가치까지 반영됐어요. 동방사 죽을 때까지 반영됐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요 가치가 3000년 뒤에까지 반영됐다는 미래랑 전부 다 반영됐다는 얘기. 어떤 정보든 다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번은 23번 해볼까요? 23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 정보와 그 효율성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력도 할 수 있는 시장이 불안정 독점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일제 못되기 때문에. 즉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시장의 구조가 전형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 구조 완전 불안전 독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 거지 시장 구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즉 정보가 비효율적이고 특정한 사람을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시장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 물론 부동산 특성과 관계 때문에 시장 구조도 좀 관련되겠지만 주 목적은 정보의 비효율성, 즉 정보가 할당률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반영이 잘 안 되고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 시장에 준강 설치를 한다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정상인을 획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죠?
이번에는 준강성입니다. 준강성 기본적이라면 어디까지? 과거 사실 공인 여기까지 분석하면은 초과인이 없단 말이 이윤이 없단 말 아니죠. 이윤은 있습니다. 정상이윤 보통은 있지만 이윤이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성일제시장 공표된 물론이고 아직 공표된 정보까지도 다 반영됐어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초과인이 없습니다. 강성은 절대 초과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이 정보 할당이 비효율적, 효율적이 못되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들었을 때 저는 어쩌니까 값싼 정보 많이 얻었죠. 근데 그 당사자, 농부는 어쩌니까 정보를 몰랐으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이 초과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정책 당국자, 얘들은 어쩌니까 정책을 정하니까 정책 방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입으로 땅 사놓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맹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차명으로 사놓고 어쩌니까 숨겨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찾은 놈들도 세. 찾아내는 사람은 찾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들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죠. 몇 개만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딜하잖아요. 저쪽에 뭐 주면 어쩌니까 쉽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볼 때 자기들 동료 나오면 어쩌니까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참 어쩌고 저쩌고. 의원 국회의원들이 어쩌니까 장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때 대부분 청문회를 때 어떻게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평소에 존경했던 형님이고 늘 저를 도와줬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 상대방에서도 같은 당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국회의원하고 다른 쪽에 오면 어쩌니까 이제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같은 밖으로 다니니까.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역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자면은 강성에서는 초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소수 찾아간다는 것은 정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결국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나온 것은 부동산 시장 자체도 약간은 여기 있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비효율성 때문에 나옵니다. 그게 골자예요. 결국 부동산 투기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전 경제는 언제나 강성에 해당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완전 경제는 어쩌니까 언제든지 초과인이 없으니까 초과인은 항상 강성 언제든지 맞을 수가 있죠. 언제든지 강성됩니다. 그런데 강성이 항상 완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완전 경제시장은 는 100%쯤 여기에 100%는 언제든지. 근데 요 녀석은 요것도 되지만은 요 녀석도 어쩌니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경제시장은 언제든지 강성이고 언제든지 할당유치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강성 할당유치 시장은 항상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당이 되고 요 녀석도 된다 안 된다. 요 조건이 맞아지면 될 수 있다. 지금 5번 말 뜻이 되신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은 27번 문제. 이제 우리 좋아하는 산수 문제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효율성이 무슨 말이죠? 약성과 중강성, 강성 세 가지 종류를 이해해야 되고 왜 초과인이 없어 왜 있습니까? 요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할당일적 시장하고 요 두 개 관계를 잘 따지자는 얘기. 결국 지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 문제는 정보를 알았을 때 몰랐을 때. 그래서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죠?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 그 말은 정보를 몰랐을 때. 이렇게 불확실성하여 미래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불확실성하의 현재 가치. 물론 여기가 현재 가치 나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미래 가치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주의하세요. 현재 가치 나오면은 할인을 하세요. 미래 가치는 할인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불확실성의 미래 가치를 또 다른 말로 정보를 몰랐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요.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 이 말은 정보를 알았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가치, 개발 가치, 투자 가치. 정보 가치 또는 개발 가치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과 이윤. 그래서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초과 이윤 한번 따져보는 문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보 가치 문제 나온다면 반드시 주는 것이 딱 정해졌습니다. 어쩌저 얼마가 된다. 그런 조건이 주어져서 그게 된다면은 얼마, 안 되면 얼마. 만약 혁신도시가 건설될 그런 부지에 땅이 있다. 그게 혁신도시가 된다면 얼마, 안 되면 얼마. 거기 도로가 뚫린 인근 지역에 전철 지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땅이 있다. 그래서 전철이 지나가면 얼마,
안 지나가면 얼마. 항상 경우수를 2개를 줄 겁니다. 자, 보시면은 거기 박스를 보면 만약에 신도시로 개발되다면 1년에 해당 토지값은 2억 2천. 근데 신도시가 안 된다면은 1억 1천. 그리고 대부분 1년 후를 주는 게 원칙. 2년, 3년 주면 계산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1년 후만 줄 거니까. 자, 해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가치계산은 우리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에서 수익 계산은 똑같아요. 기대치 곱하기 확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개발된다면 얼마였습니까? 2억 2천.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 줬습니까? 개발되는 확률이 60%. 그러면 0.6입니다. 만약에 확률이 언급이 안 되고 모른다, 불확실하다. 5대5. 언급되면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될 확률이 60%였다면 안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죠? 안 된다면은 40%겠죠? 그래야 100%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2억 2천 60%니까 2, 6, 12, 1억 3,200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4,400인가요? 그러면 나온 게 1억 7,600 나왔네요. 그런데 이때 1억 7,600은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를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 나온다면 이때 할인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지금까지 시험은 대부분 요것만 나왔으니까 혹시 몰라서 미래 가치 나온다면 1억 7,600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나온다면 항상 1 플러스 R로 나눠라. 근데 그 R을 얼마 줬습니까? 0.1이요? 자, 0.1 줬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0.1 주고 1승권 숫자를 딱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1.1 되겠죠. 그럼 얼마 떨어 여기 1.1 하면 얼마 나옵니까? 1억 6천이요? 이렇게요. 떨어질 거면 대부분요. 1억 5천 496만 원 이렇게 안 나와요. 딱 떨어지게 주는 게 거의 보편적이니까. 그 다음에 확실성은 굳이 정확히 쓰자면 확실성은 2억 2천 곱하기 1.0 더하기 그 다음 1억 1천 곱하기 0.0이죠.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여기가 1 플러스 0.1 1승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게 정상인데 이거는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고 한 번에 바로 합시다. 2억 2천 100%니까 2억 2천 나누기 그 다음에 1.1입니다. 10%니까. 그럼 얼마 나오죠? 2억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보가치 두 개 차이점.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차이점 아니면 2번에서 1번 빼는 건 똑같으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요게 맞지만 요것도 맞다 봅니다. 따라서 이때 정보가치란 말은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라 알았을 때마다 그 가격 차이를 뭐라고 한다? 정보가치. 그럼 두 개 빼면 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4천만 원. 그럼 답은 나왔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이윤. 자, 초과이윤 나오면은 여기는 그죠? 초과이윤은 이놈에서 정보비용 빼니까 정보가치. 그죠? 정보가치 빼기 정보비용이요. 이걸 빼면 맞겠죠? 정보가치에서 정보 뺍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가 정보비용으로 얼마 투입했다. 만일에 이때 정보비용으로 얼마를 투입했습니다. 이럴 때 초과이윤이 얼마게? 이거 물어보면 이제 여기 같으면 정보비용으로 2천만 원 투입했대요. 그러면 4천 빼기 2천이니까 초과이윤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두 개가 똑같아지면은 이게 제로가 됩니다. 자, 초과이윤이 0이 되려면은 두 개가 똑같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시한 정보비용도 둘 다 제로입니다. 완전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완전 경시한 둘 다 0이 돼요. 그런데 만일에 이때 초과이윤이 0이란 말을 안 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할당혈적시장. 우리 할당혈적시장 초과이윤이 어떻게 없다고 해서 0이란 뜻이에요. 그런 때는 할당혈적시장이라면은 이래 됐었을 때 정보비용은 얼마를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같으면 4천만 원. 초과이윤이 0이란 말은 금방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할당혈적시장 말을 바꾼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이 녀석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시장을 패배시킨다.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다른 말로 시장을 패배시킨다. 시장을 패배시킨단 말이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패배시킨다. 이러려면은 이때 정보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 같으면 정보비용이 그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여기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녀석이 4천만 원 이하가 돼야지 4천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겠죠. 요 문제 같으면. 그래야 초과이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요 시장이 만일에 그죠? 시장을 패배시키려면 정보비용은 정보가치보다 적은 돈. 그러니까 정보가치가 지금 4천만 원 나왔으니까 4천만 원 밑으로 4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정보 얻으면 뭐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봤으니까. 맞죠? 그래서 기업에서 정부, 정치보다 정당에 후원금을 준다는 거 아시죠? 근데 대가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뉴스에는 없다고 합니다. 없는 거는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게 그거니까. 그죠?
기업인들의 생리는 1원을 주면 반드시 1원보다 큰 걸 오니까 돈을 줍니다. 그것도 안 주고 얻으려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 주면 죽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편하고 주는 게 돈이고 주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시는 얘기죠? 주는 게 좋고 주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다 주는 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라고 어떤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같으면 이제 얼마 답은 나왔네요. 답은 지금 1번이죠?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나머지 똑같은 얘기니까. 자, 30번. 1년 후에 지금 1년에 개발될 가능성은 A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개발과 관련된 정보 가치는 얼마입니까? 단 완전 경제시는 개발 가치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즉 완전 경제시 요게 키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쭉 나왔는데 다 필요 없이 완전 경제시다. 거기는 초간이 있다 없다 제로다. 정보가 다 없다 0. 다 없습니다. 이게 문제 0.1초짜리 문제. 왼쪽 문제가 거기 28번 문제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 28번 보시면은 일단은 토지가 개발되는 게 확실한데 1년의 대상값은 4,400. 그렇지 않으면 2,200. 여기서는 10% 있다고 가정하자. 개발 가능성은 50%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개발된다면 4,400. 그죠? 곱하기 0.5. 그 다음에 더하기 안 된다면 2,200. 곱하기 0.5. 그러면 얼마 나오면 3,300 나오구만요. 그럼 여기는 3,3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 1 플러스 0.1이죠? 1승. 그럼 여기는 1.1이죠? 그럼 여기는 어쩌니까 3,000만 원. 그래서 3,300원 미래 가치고 3,000만 원 현재 가치다. 일단. 그 다음에 확실성은 4,400이요. 그 다음에 1.1이니까. 그럼 여기는 4,00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정보가치 두 개 차이점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맞죠? 그래 정보비용은 1,000만 원 밑으로 둬야지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풀어놨을 거니까. 벌써 많이 본 문제 아니요? 숫자만 딱 바꿔놨죠? 자, 1번 보시면은 불확실한 현재 상황의 투자가치는 투자자는 대상토를 3,000만 원 사려고 할 것이고 소유자는 3,000원 팔려고 할 것이다. 그럼 이때 가격이 뭐다? 시장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때 보니까 3,000만 원 요 값이 2,8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생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자들 얼마입니까? 이때 요 3,000만 원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고값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저값이니까. 그럼 수요자는 3,000만 원 내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2,800이래요. 그럼 살 사람 많을까 적을까요? 나는 3,000만 원까지 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값이 2,800밖에 안 된대요. 그럼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 그죠, 초과 수요. 그 다음에 만약 3,200이래요. 그러면 초과 공급되겠죠. 이때 3,000만 원이 무슨 값? 수요자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3,000만 원까지 내는데 그 이상은 나 안 하겠다. 공급자는 나는 더 넓게 받아 3,000원 받아야 된다. 근데 공급자는 3,200 받으니까 공급 많이 내놓을까요? 수요자는 안 살려고 할까요? 그러면 초과 공급. 균형가 위에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투자가 개발되고 확실한 경우 토지 현재 가치는 4,000만 원이다. 요거 얘기죠? 자, 4,0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투자자가 정보된 대가로 900만 원을 지불하고 대상 투자를 자, 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정보 가치가 1,000만 원 나왔으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들었으니까. 그럼 초과하면 100만 원 얻었구만요. 이 사람은 시장을 이겼구만요. 이럴 때에는 뭔가 이 사람은 현재 가치로 100만 원 초과를 획득합니다. 초과는 있다는 얘기. 정보 가치보다 정보비도 작았으니까. 네 번째, 만약에 개발이 확실하게 된다면 할당제 시에는 토지값은 정보 가치로 포함해서 얼마든 4,000만 원. 그래야 두 개가 어쩌니까 여기 똑같아야 어쩌니까 초과이 없어질 거니까. 아까 할당일적 시장은 두 개가 똑같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개발 가치가 얼마? 여기가 지금 4,000만 원 나왔다면 여기도 또 그 4,000만 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정보 개발 가치, 정보 가치가 아까 그다음에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 여기도 또 1,00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4,000만 원 나온다면 똑같이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은 만약 개발이 할당 시에 된다면은 전체 가치가 정보 가치 포함한 가격, 정보 가치만은 4,000만 원인데 정보 가치 포함해서 모든 가치를 말하고 있으니까 표현이 약간 어색합니다. 고쳐놨네요. 그러니까 만 열시에 할당 시장이라면은 요 두 개만 따지면 1,000만 원 돼야 맞겠죠. 근데 그거를 포함한 가치라고 했으니까 정보 가치, 토지 가격 얘기잖아요. 즉 정보 가치만 물어보면 1,000만 원만 토지 가격이니까 토지 값이 여기 얼마입니까? 4,000만 원 나의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초과이 없어질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4번에 만약에 정보 가치 물어봤다면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토지 가격 물어봤잖아요. 가격. 정보 가치 포함해서 얼마 든다? 4,000만 원 될 거다. 그럼 사는 사람 4,000만 원, 파는 사람 4,000만 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할당율적 시장에서 정부가 정법이 동일하여서 초과는 얻지 못한다면 이 시장은 완전경시장에 해당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같으면 답은이었죠. 5번 같으면은 투기어점이니까 만약 할당율적 시장에서 반드시 완전경시장만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종류가 다른 거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28번도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사실 제일 키예요. 사실은요. 아까 장기 단기도 용도주기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요것만 잘 압시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의미 정확히 알아두시고 계산 문제 2가지까지만.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입지론 상업지하고 공업지 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